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드립니다. 오늘은 치과 마취에 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취는 국소 마취, 수면 마취, 전신 마취가 있다고 하셨는데 1부에서는 국소 마취, 수면 마취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엔 전신 마취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신 마취는 우리가 또 많이 영화를 보셨든지 경험하셨든지 좀 잘 아시죠? 그 환자를 완전히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마취로서 매우 복잡한 치과 수술에서 사용됩니다. 흔하게 사용하는 마취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구강, 턱 주변에 큰 수술이 필요한 치과 치료 또는 행동 조절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주로 사용됩니다. 완전히 무의식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 중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해서 복잡한 수술을 진행할 때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 마취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회복 시간이 아무래도 오래 걸리고 전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작용 가능성이 다른 마취들보다 높은 편입니다. 마취 준비, 회복 절차로 인해 치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비용도 사실 만만치가 않겠죠. 전신 마취는 다른 마취에 비해 주의사항도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취 전 반드시 금식도 해야 되고 마취 후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문 의료진의 감독이 필수입니다. 혹시라도 심장질환,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신중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본인의 질환에 대해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취의 종류와 장단점, 유의사항, 그리고 어떤 치료 시 활용되어지는데도 알아보았는데요.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치과 치료를 하게 될 때 마취가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요. 어린이에게 마취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는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죠. 일반 마취라면 괜찮은데 조금 좀 깊은 마취를 전신적으로 해야 될 때에는 그 부모님께서도 걱정이 좀 되시죠. 몇 해 전에도 안타깝게도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안전하다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어린이 치과 마취 또한 숙련된 전문의가 적절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한다면 우려하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확률은 정말 매우 적고요. 아이가 치과에서 느끼는 공포감을 잘 조절하며 안전하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확실히 성인과 다르게 신체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마취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성인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전한 어린이 치과 마취를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 국소 마취는 어린이 치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이 사실 제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마취제가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국소 부위에만 작용하므로 전신 위험이 낮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린이가 마취된 부위를 깨물거나 문지르지 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마취 후 감각이 없어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치아로 깨물어서 상처가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소 마취는 어린이에게도 위험 부담이 매우 낮고 안전한 마취법이군요. 그렇죠. 또 어린이의 불안감을 줄이고 치과 치료 중 협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진정 마취는 주로 경고용 약물이나 흡인용 가스를 사용하거든요. 웃음가스 치료로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진정 마취를 받은 어린이는 치료 후 일시적으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진정 마취 중에는 호흡, 혈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긴 하지만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잘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국소 마취, 진정 마취는 치과 치료에서 어린이들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비해 전신 마취는 가장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마취법인데요. 어린이에게도 안전할까요? 어린아이가 심한 치과 공포증을 가지고 있거나 복잡한 치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전신 마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신 마취는 몸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마취보다 위험이 다소 높겠죠. 그렇죠? 전신 마취는 반드시 숙련된 마취과 의사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아이의 전신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검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과 치료를 위한 마취를 하기 전에는 아이의 건강 상태, 과거 병력, 알레르기 여부 등을 의료진에게 알리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 최적의 마취법을 선택해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마취 후 회복 과정에서 호흡곤란,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고 마취가 깨어난 후에도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옆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치료에서 활용되는 마취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오는 통증이 무서워서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를 미루는데 치과 치료 공포증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어릴 때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긴장 때문에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근육통을 겪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가기 싫은 병원 1순위 치과라는 말처럼 아직까지 치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수십 년 전처럼 무식하고 아프게 이렇게 무섭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99%. 사실 대부분의 이제 구강 치과 치료는 국소 마취로 진행할 수 있고 이제는 국소 마취도 여러 장비와 테크닉을 활용해서 최대한 불편감이 없게 진행하기 때문에 막연히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치과에 오셔서 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치과 치료가 아플까봐 무서워하며 병을 키우지 마시고 불편한 구강 질환이 있으시다면 치과를 방문하셔서 구강 검진 및 치과 치료 공포증까지도 솔직하게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서울 센트럴 치과병원에서 기존의 치과 트라우마를 극복하신 분들이 여럿 계시답니다. 개별 환자분에 대한 맞춤 케어로 치과 진료가 최대한 즐거운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마음 편히 내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